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쿠팡이츠가 쏘아올린 무료 배달로 인해 잠깐 잠잠했던 배달 시장에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민이 다시 알뜰 배달 무료를 시작한 데 이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무료 배달을 진행한 적이 없었던 요기요까지 4월 5일부로 무료 배달 경쟁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배달앱 3사 모두 배달비 무료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죽눈에 사느냐 이판사판인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각 회사별 현재 판세 분석 및 물러설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 개인적인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민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보다 15.9% 늘어난 3조 4,155억 원, 영업이익은 2022년보다 무려 65% 늘어난 6,998억 원이 나왔습니다. 거의 7천억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실적을 낸 건데요. 사실 전체 배달 시장이 지난해 0.6% 처음으로 역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민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매출이 15.9% 늘어난 것에 비해 영업이익이 65% 늘었다는 사실로, 이 말은 외형적인 매출 성장보다는 순이익률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 배민의 영업이익 증가에 가장 핵심적인 기여를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뜰 배달일 것입니다. 수익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매출을 늘리는 것,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점은 배민은 비용 절감을 어디서 하는 걸까요? 배민이 지출하는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입니다. 배민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알뜰 배달의 경우 기존 한집 배달보다 배달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은 배달비 지출로도 배달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죠. 예전에 한집 배달이 주력이었을 경우에는 한 건당 최소 4,000원의 배달 기본 단가가 암묵적인 합의로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알뜰 배달이 정착이 된 이후에 현재 배민원 기본 배달 단가는 한 건에 3,000원이 기본이고 지방의 경우 2,600원, 2,700원대도 허다합니다. 그만큼 배달원에게 줘야 하는 비용이 줄어든 만큼 배민의 수익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고객센터 연결도 요즘 정말 어려운데 이러한 고객센터 상담원들을 줄이면서 자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많이 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배민원 플러스로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기존 정액제 수수료인 가게배달의 파이를 줄이고 정류령 수수료인 배민원 수수료의 정착과 송보에 주력하면서 이러한 수수료 구조의 변화도 배민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배민의 실적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게 배민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커머스 사업, 즉 비마트입니다. 비마트 등의 커머스 사업 부문이 속한 상품 매출이 6,8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어낸 건데요. 특히 비마트의 지난해 고객 평균 주문 금액이 사업 초기 대비 3배가량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구역별로 비마트 물류센터를 신설하고 물류 과정의 효율화를 통해 운반비, 보관비 등 비용 절감 효과를 키운 게 영업 개선에 영향을 미친 건데요. 배민의 최종 목표는 단순 음식 배달 연결 플랫폼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배달 라이더 보유 숫자를 이용해서 배민 앱을 쿠팡과 같은 배달판 종합 이커머스 쇼핑몰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배민은 현재 음식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기, 꽃배달 등등 점점 판매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배민의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사의 경우 코로나 시기에 135유로까지 찍었던 주가가 27유로로 5분의 1 토막까지 나게 되면서 최악의 주가락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웃긴 게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 회사인데 본국에서는 배달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또한 배민은 베트남 시장에서도 그랩한테 밀려서 4년 만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역대급 배민 영업실적 7천억 덕분에 처음으로 모기업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당금을 4,127억 원이나 독일 본사로 가져갔으니 정말 우리나라 배민이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겠죠. 반면에 이제는 우리나라 회사도 아닌 독일 배달 어플 회사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높은 수수료율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참 씁쓸한 현실이죠. 현재 배달앱 시장 점유율 60%를 넘어가는 배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무료 배달 전쟁은 아마 절대로 물러설 수 없을 것입니다. 장전해 놓은 총알도 있고 빠르게 올라온 쿠팡이츠를 이번에 저지하지 않으면 요기요가 제껴진 것처럼 배민의 점유율을 지키는 데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배민은 앞으로 프로모션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민도 60% 점유율이 깨진다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규모의 경제 효과로 물류망이나 서비스 비용 등의 효율화를 계속해서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쿠팡이츠를 막아야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쿠팡이츠. 쿠팡이츠는 이번 3월 처음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요기요를 제치고 배달앱 2위에 올라섰습니다. 3월 한 달 만에 무려 50만 명 이상의 사용자 수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말 그대로 무서운 기세로 이용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와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이유로 들 수 있는데요. 쿠팡이츠의 경우 와우 회원이기만 하면 최소 주문 금액에 제한도 없고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추가 배달비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쿠폰을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전격적인 무료 배달을 실시하면서 빠르게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말 기준 쿠팡이츠 와우 회원 숫자는 무려 1,400만 명으로 2021년 9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거의 전 국민 3명 중에 1명은 쿠팡 와우 회원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데요. 쿠팡이츠에서 이번에 그냥 아예 출혈 경쟁을 각오하고 들이받는 느낌입니다. 배민의 영업이익 7천억 원을 보면서 쿠팡의 경우 커다란 현타가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팡은 작년에 설립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그 금액이 6,174억 원으로 쿠팡 이커머스 전체 영업이익이 배달의 민족 영업이익 하나에 밀리는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연간 매출은 31조 8,298억 원으로 배민의 10배인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배민보다 적은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만큼 배달앱 시장 자체가 현재 얼마나 기업 입장에서는 순이익률이 높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이 당연히 욕심이 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쿠팡의 경우 기존 로켓 배송 정착을 위해 12년 동안 적자를 버티면서 쏘아부어온 것에 비하면 배달앱에서 이 정도의 손해를 감안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배민의 점유율을 뺏어서 반반으로만 가도 쿠팡이츠의 영업이익 증가는 당연히 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무료 배달 경쟁은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쿠팡 역시 정유령 수수료로 오히려 배민의 6.8%보다 높은 9.8%의 수수료 부담을 자영업자가 떠안아야 합니다. 거기에 라이더에 지급하는 비용 또한 멀티 배달로 오히려 배민보다 낮은 건당 최저 2,200원의 배달을 올리고 있어서 결국 이러한 배달업 경쟁의 피해는 자영업자 라이더가 최종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승자가 정해지면 이러한 출혈 경쟁에서 들어간 돈만큼 다시 회수하는 회수의 시간이 무조건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기요입니다. 요기요는 정말 사면초가인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역대급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요기요의 경우 2021년 10월 GS 리테일이 사모펀트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8천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요기요의 실적이 인수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기요 운영사의 위대한 상상은 2021년 34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2022년은 860억 원의 영업 손실로 손실폭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GS 리테일도 요기의 부진으로 경영상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의 미래도 불확실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존의 편의점과 SSM을 통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던 GS 리테일과 배달앱 2위였던 요기요가 다양한 협업을 구상할 수 있고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었는데 실제로는 쿠팡이츠에게 이번에 2위 자리를 뺏기게 되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진 겁니다. 요기요의 경우 어찌되었든 뒤늦게 무료 배달 경쟁에 뛰어들긴 했지만 요기요 멤버십인 요기패스의 경우 쿠팡은 와우 회원일 경우에 쿠팡과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여러가지 혜택들을 종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멤버십 혜택인 것에 비해서 음식 배달앱에만 국한된 멤버십 혜택이기 때문에 월 부담 비용이 적더라도 여러가지 멤버십 가입으로 인해 조금의 부담도 늘어나는 게 싫어진 고객들의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요기의 수수료를 살펴보면 배달앱 3사 중에 가장 높은 12.5%의 수수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어플인 게 현재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쿠팡이츠에게 배달앱 2위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다시 재탈환하지 못한다면 점유율 싸움이 중요한 배달앱 업계에서 점점 입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배달앱 3사의 현재 판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셋 다 똑같습니다. 점점 수수료는 올라가고 있으며 이러한 고수수료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수익 감소의 직격타로 다가오고 있고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 시장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배달앱 회사들의 수익은 점점 커져가지만 전국의 수많은 배달을 하는 자영업자, 배달 라이더들의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고수수료율은 결국 배달앱 음식값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뜩이나 심한 고물가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달 플랫폼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이 너무 어려운 시점입니다. 배달앱의 경우 전국의 수백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 배달 라이더분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나라에서 플랫폼법을 입법을 하든지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